이전 시간에는 노드 환경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기본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노드의 사용 목적을 보게 되면 노드는 작은 프로젝트를 만들 때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시간 채팅 또는 제이슨 형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이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드를 사용할 때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커진 프로젝트다라고 할 때는 노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웹을 사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HTTP다라고 하는 용어, 프로토콜, www, 웹브라우저 이러한 용어들이 계속 따라다니게 되는데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HTTP다 라고 하는 내용은 웹 통신을 진행을 할 때 통신 규약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통신 규약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통신을 하기 위한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걸고자 할 때 우리는 서울로 전화를 걸겠다라고 하면 02다 라고 하는 걸 붙여야 서울로 통신이 되죠. 만약에 친구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겠다라고 하면 010을 앞쪽에 붙여야 핸드폰으로 통신이 됩니다. 이런 약속이 있죠. 이렇게 약속을 통신 규약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HTTP다 라고 하는 이거 역시도 하나의 통신 규약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웹페이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죠. 이때는 HTTP다 라고 하는 통신 규약을 따라서 통신을 하세요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웹 통신을 할 때는 무조건 HTTP다 라고 하는 용어가 붙는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www다 라고 하는 건 월드와이드 웹이다 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신 가능한 환경입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웹브라우저다 라고 하는 건 HTML, 자바스크립트, CSS 이러한 언어들을 번역해주는 번역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두 번째로 IP, 포트, DNS다 라고 하는 용어들이 있고요. 우선 IP다 라고 하는 건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를 식별하는 유일한 번호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유일한 번호다 라고 하는 건 공인 IP를 얘기를 해요. IP는 공인 IP와 사설 IP다 라고 하는 두 가지로 구분이 지어지는데 공인 IP는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는 IP를 얘기를 해요. 저는 SK에다가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인터넷을 사용해요. 또는 KT에다가 돈을 주고 인터넷을 사용해요. 이렇게 들어오는 이 하나의 선, 이거를 우리는 공인 IP다 라고 표현을 하고 이 공인 IP가 유일한 번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집에서 여러 개의 기계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죠. 저는 TV도 볼 거고요. 데스크탑도 연결할 거고요. 어떤 것도 연결할 거고요. 하나의 선에서 여러 개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때 우리는 집에다가 공유기다 라고 하는 걸 설치를 하죠. 공유기를 통해서 하나의 선이 연결이 되고 그 내부를 통해서 집에 있는 여러 개의 기계에 연결해서 인터넷을 사용을 하죠. 지금과 같이 집 내부에서 새롭게 IP를 형성하는 걸 사설 IP다 라고 표현을 해요. 사설 IP는 유일한 번호는 아니에요. 그래서 유일한 번호는 공인 IP만 유일한 번호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포트다 라고 하는 것도 있죠. 포트는 주소 표현하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PC를 통해서 친구한테 메시지를 전송을 한다. 그러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을 하겠죠. 자, 오늘은 뭐 할 거야?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내겠네요. 그러면 친구는 그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응답이다 라고 하는 걸 하겠죠. 오늘은 비가 오니까 집에서 쉴 거야. 응답을 보내겠네요. 그러면 그 응답한 메시지가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해야 되는지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메시지가 게임으로 날아가야 되는지 또는 그 메시지가 웹으로 날아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게 포트 번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 통신을 할 때 이렇게 통신을 해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통신을 할 건데 얘에 대한 포트 번호는 예를 들어서 111번입니다. 메시지를 전송하겠죠. 친구는 응답하겠죠. 그러면 그 응답하는 메시지는 IP를 통해서 날라오게 되고 그 응답 메시지는 111번으로 전달해 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트 번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PC에 대해서 또 내부적으로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DNS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도메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DNS에 대한 역할은 문자로 된 주소를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역할이 DNS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네이버에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이버.com 문자로 네이버라는 사이트에 접근을 하죠. 또는 구글에 접근한다라고 하더라도 google.com 문자로 된 주소를 통해서 구글에 접근을 하죠. 실제로는 네이버 또는 구글이다 라고 한 쪽에 접근을 하려면 숫자로 된 IP를 통해서 해당하는 사이트에 접근을 해야 돼요. 지금과 같이 네이버 또는 구글이라고 문자로 입력을 하게 되면 네이버는 IP가 이렇게 됩니다. 구글은 IP가 이렇게 됩니다. 문자와 숫자로 된 IP 주소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 놓고 있어요. 그 문자가 DNS다라고 하는 서버로 날아가게 되고요. 그 네이버와 일치하는 IP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랬을 때 해당하는 문자와 매칭되는 IP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IP를 토대로 네이버에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과 같이 문자와 숫자로 된 IP를 연결해주는 역할이 DNS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서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를 전부 다 서버라고 표현을 하고요. 클라이언트다 라고 하는 건 서비스 제공을 받는 컴퓨터를 전부 다 클라이언트다 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우리들을 클라이언트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들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PC가 있다, 즉 우리들이 사용하는 PC가 있다라고 하면 카카오톡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카카오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카카오톡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컴퓨터가 있겠죠. 그런 거는 카카오 서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메일도 사용을 하죠. 그러면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쪽도 있겠죠. 그거는 메일 서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컴퓨터는 클라이언트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는 서버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서버 사이드 언어와 클라이언트 사이드 언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서버 쪽에서 관리를 하는 언어가 있고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관리를 하는 언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서버 사이드는 서버 쪽에서만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클라이언트 단에서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언어라고 구분을 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언어는 HTML, 자바스크립트, CSS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 사이드 언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서버 사이드 언어다라고 하는 건 Node.js, 스프링, JSP, 장고, 기타 등등 이러한 언어들을 서버 사이드 언어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클라이언트 사이드 언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웹브라우저를 열고 F12번을 누르면 개발주 모드로 이동을 해요. 위쪽에 엘레멘츠다 라고 하는 걸 클릭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코드들이 보이죠. 해당하는 코드를 봤더니 HTML이다 라는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스타일이다 라고 해서 CSS에 대한 코드가 있고 스크립트다 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문법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사용자 단에서 확인 가능한 언어들을 클라이언트 사이드 언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는 항상 따라다니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퀘스트다 라고 하는 건 요청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사용자가 요청을 할 때 리퀘스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리퀘스트다 라고 한 쪽에는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객체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서버에서 응답을 해야 되겠죠, 사용자한테. 그때는 리스폰스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응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서버에서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게 리스폰스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과 같이 클라이언트가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서버에다가 요청을 하겠죠.
저 네이버라는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서버에다가 전송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청해야 되겠죠. 이때 발생하는 게 리퀘스트다 라고 보시면 돼요. 리퀘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리퀘스트다 라고 하는 객체는 사용자가 요청을 했으니 이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리퀘스트는 요청,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요청을 했으면 서버에서 그 내용을 받겠죠. 아, 사용자가 네이버에 대한 페이지를 보여달라 라고 했으니까 네이버에 대한 페이지를 사용자한테 보내줘야 되겠죠. 응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리스폰스다 라고 표현을 해요. 리스폰스는 사용자한테 어떠한 값을 응답하기 위한 값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같이 리스폰스를 하게 되면 사용자한테 네이버 페이지가 전송돼서 사용자는 네이버 페이지를 받아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